저의 메마른 삶에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저와 같은 상처를 가진 그녀와의 만남은 제게 다시 한번 행복을 꿈꿀 용기를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고 우리는 기적처럼 재혼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면 함께 사는 것이 맞는 걸까요? 저희의 두 번째 행복은 석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과연 한 남자의 고독과 습관이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앗아갔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따스한 햇살이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사연을 전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이 되어주세요. 저는 윤석현입니다. 올해 65살이 되었죠. 제 인생의 대부분은 대학병원의 외과 의사로서 보냈습니다. 30년 넘게 수술실에서 칼을 잡았고 늘 생과 사의 경계에서 긴장하며 살았죠. 퇴직한 지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메스로 생명을 살리던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하지만 이제는 이 넓은 아파트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내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지긋지긋한 병원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집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채워지더군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손을 뻗어보지만 차가운 이불만 만져질 뿐입니다. 베개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모습을 보면 다시 한번 현실을 깨닫게 되죠. 밥을 먹을 때도 혼자입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정갈한 한식으로 식탁을 채워주곤 했는데 이제는 냉동실에서 꺼낸 즉석밥과 시든 김치찌개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식탁에 앉으면 의자 하나만 사용하게 되고 반찬도 하나씩만 꺼내놓게 됩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집안의 적막함을 달래주는 유일한 친구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 소리조차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근처 식당에 가서 혼밥을 하거나 집에서 간단히 빵이나 과일로 때우죠. 가끔 식당에서 가족들이 웃음소리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부러움에 시선이 멈춥니다. 나도 저런 따뜻한 시간이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 목이 메어옵니다. 밤이 되면 정말 힘듭니다. 의사 시절에 고질병, 불면증이 재발했어요. 잠이 오지 않아서 이불을 덮고 누워도 천장만 계속 바라보게 되더군요. 시계 초침이 째깍거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만이 밤의 깊이를 알려줍니다. 수술실의 긴장감이 사라지자 그 빈자리를 고독과 과거의 기억이 채웠습니다. 5층 병동에서 결국 살려내지 못했던 할머니 환자, 응급실에 실려왔던 젊은 교통사고 환자의 흐릿한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저는 수많은 생명을 살려낸 의사였지만 정작 제 삶의 공허함과 불면증은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도 밤마다 찾아옵니다. 함께 보던 드라마의 재방송이 나오면 괜히 눈물이 납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클래식 음악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면 급하게 채널을 돌려버리곤 하죠.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드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요즘엔 손이 자주 떨립니다. 아침에 커피잔을 들 때 미세하게 흔들리고 신문을 펼칠 때도 종이가 바스락거립니다. 면도할 때는 더 조심스러워졌죠. 거울 속 제 모습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지만 혼자 있을 때 이런 변화를 마주하니 더욱 서글퍼집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김지은 씨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55세인데 동네 화방 옆 작은 상가에서 수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딸 하나를 혼자 키우며 살아왔죠. 남편과 헤어진 이유는 잘 모르지만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가게를 운영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지은 씨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알람이 울리면 몸이 무거워도 벌떡 일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수를 하고 간단히 옷을 갈아입은 뒤 수혜점으로 향합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길을 혼자 걸어가는 뒷모습이 쓸쓸해 보이기도 하죠. 가게에 도착하면 털실을 정리하고 바느질 도구를 챙기고 뜨개질 수업 준비를 하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손목이 아프고 어깨가 결려도 쉴 수 없어요. 손님들이 와서 지은 씨가 만든 목도리가 정말 예뻐요. 라고 칭찬해주면 그때만큼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지은 씨도 밤이 되면 혼자입니다. 딸은 타 지역 대학 기숙사에서 지내고 주말에만 가끔 집에 와요. 좁은 아파트에서 혼자 저녁을 준비하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합니다. 딸과 전화 통화를 할 때만 집안의 웃음소리가 들리죠. 지은 씨는 밤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씩 꺼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에 잠깁니다. 이혼할 때의 아픈 기억들, 남편과 크게 싸우던 날 딸 앞에서 눈물을 참던 순간들,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해야 했던 두려움이 다시 밀려옵니다. 그래도 지은 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딸 앞에서는 늘 밝은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손님들에게도 웃으면서 인사하고 힘든 내색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저와 지은 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지만 서로의 존재를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주로 밤늦게 산책을 했고 지은 씨는 새벽 일찍 수혜점으로 나가니까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우리는 각자의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정말 막막했어요.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앞으로 몇 년을 더 이런 식으로 보내야 할까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내 사진을 보면서 중얼거리기도 했고 지은 씨도 새벽에 가게 문을 열면서 오늘도 힘내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 모르는 채로 같은 외로움과 그리움을 나누고 있었던 셈이죠. 그런데 운명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날도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 3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답답해지면 그냥 밖으로 나가서 걷곤 했죠.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상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요란한 경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병원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수술실 비상벨이나 화재 경보 같은 소리에는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뛰어가니 작은 수혜점에서 경보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깜빡이고 시끄러운 소리가 새벽 거리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가게 앞에 한 여성이 서 있는데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열쇠를 들고 있는 걸 보니 주인인 것 같았죠. 저는 망설이지 않고 다가갔습니다. 아직도 위급 상황에서는 몸이 먼저 움직여요. 그 여성이 바로 지은 씨였습니다. 그때는 이름도 몰랐죠. 급하게 물어봤어요. 혹시 불이 났나요?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지은 씨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나타난 낯선 남자를 보고 무서워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을 본 건지 금세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불은 안 났는데 경보가 계속 울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처음 있는 일이라서요. 지은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경보 장치를 살펴보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작동인 것 같네요. 제가 좀 봐드릴게요. 다행히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가게 안에 습도 센서에 문제가 생겨 오작동을 일으킨 거였어요. 센서를 닫고 리셋 버튼을 누르니 경보가 멈췄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진 새벽거리가 더욱 정적으로 느껴졌죠. 와,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세요? 지은 씨가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병원에서 응급 상황 처리를 오래 했습니다. 이런 장치들은 익숙해요.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지은 씨 생각이 났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에 남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새벽에 혼자 일하러 나가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였습니다. 동네 복지센터에서 미술치료자원 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퇴직 후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서 신청한 거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간단한 미술 기법을 가르쳐 드리는 일이었죠.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지난번 수혜점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은 씨도 저를 알아봤나 봅니다.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어머, 그때 도움 주신 분이시네요. 여기서 보니까 신기하네요. 지은 씨는 미술 수업 수강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수혜점 일만 하다가 새로운 취미를 배워보고 싶어서 신청했다고 하더군요. 손재주가 좋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금세 요령을 터득했어요. 수업이 시작되고 저는 각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도움을 드렸습니다. 지은 씨 테이블에 갔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가게 일은 괜찮아요? 그 후로 경보 문제는 없었고요. 네. 덕분에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대단해요. 지은 씨의 목소리에 존경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과 만나니까 좋네요. 맞아요. 저도 가게 일만 하다가 이런 수업 들으니까 기분 전환이 돼요. 새로운 걸 배우는 재미도 있고요. 대화를 나누면서 지은 씨가 참 성실하고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정리를 할 때도 지은 씨가 남아서 도와주었습니다. 함께 정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평범한 일상 얘기였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와 편하게 대화하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지은 씨 생각이 났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술 수업이 계속되면서 지은 씨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수업에 관한 이야기만 했는데 점점 일상적인 얘기들을 하게 되더군요. 지은 씨가 수혜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손님 이야기를 해주거나 제가 병원 시절의 경험담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근처 카페에서 차 한잔 하실까요? 오늘 수업이 일찍 끝나서요. 저도 특별히 할 일이 없었고 무엇보다 지은 씨와 더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하고 나니 좀 더 편한 분위기가 되었어요. 가게 일이 많이 힘들죠? 새벽부터 시작해야 하니까.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새벽 시간이 조용해서 좋아요. 생각할 시간도 있고요. 지은 씨가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혼자 하시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딸이 하나 있는데 대학생이에요. 처음엔 걱정했지만 이제는 응원해줘요. 엄마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지은 씨의 눈에 딸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자식들이 있는데 다들 바빠서 자주 못 봐요. 혼자 지내는 게 생각보다 외롭더군요. 특히 밤이 되면.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오래 함께 사셨으니까요. 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신경 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배려가 고마웠어요.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니까 좋네요. 미술 수업도 재미있고요. 저도요. 가게 일만 하다가 다른 일을 배우니까 신선해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요. 지은 씨가 미소를 지으며 저를 쳐다봤어요.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니까 행복했어요. 그렇게 만남이 지속되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은 씨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지은 씨,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지은 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하네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 이런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5세가 되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은 씨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이혼하고 나서 혼자 살면서 다시는 누군가와 이런 감정을 나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석현 씨와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저도 이제야 제 삶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지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 제 큰 손 안에 쏙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함께 웃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들이었어요. 저는 성인이 된 아들과 딸이 있었고, 지은 씨에게는 대학생 딸이 있었거든요. 먼저 제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당황했어요. 아버지,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인데.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외로운지, 지은 씨와 어떻게 만났는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서로 어떻게 의지하며 지내는지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진심으로 지은 씨를 좋아한다는 것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 보는 모습이에요. 한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 씨의 딸을 만나는 것은 조금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은 씨는 먼저 딸에게 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했어요. 딸은 처음엔 복잡한 마음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지은 씨와 함께 있을 때 제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대요. 엄마가 정말 많이 웃으세요. 예전에는 혼자 있을 때 울먹이는 걸 가끔 봤거든요. 석현 아저씨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엄마가 웃으니까 저도 좋네요. 몇 달간의 만남을 거쳐 우리는 재혼을 결정했습니다. 큰 결혼식은 하지 않고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서 조용한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날 지은 씨 옆에 섰을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때는 이 행복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재혼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은 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오랜만에 집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죠. 지은 씨도 밝은 표정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간이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결혼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부터 예전의 문제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의 불면증과 예민함이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는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옆에서 지은 씨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데 저만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게 되었어요. 저는 최대한 조용히 몸을 돌리려고 했지만 밤새 뒤척이다 보니 이불이 자꾸 움직이고 매트리스도 미세하게 흔들렸죠. 더 큰 문제는 저의 수면 놀람 증상이었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몸이 순간적으로 경직되면서 움찔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침대가 흔들리고 지은 씨가 깼습니다. 괜찮아요? 석현 씨? 저는 새벽에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들 때도 손이 떨려서 물소리를 냈어요. 아무리 조심해도 컵이 흔들리는 소리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지은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게에 가야 했는데 밤에 저 때문에 자주 깨다 보니 수면이 부족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얼굴이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에 다크서클도 생겼어요. 미안해요. 제가 자꾸 깨워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은 씨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표정에서 피로가 느껴졌습니다.
한 달 정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을 때 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도 새벽 3시쯤 제가 헛기침을 하면서 그녀를 깨웠을 때였어요. 석현 씨, 미안해요. 또 깨웠네요. 그런데 혹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불면증이나 손떨림 같은 건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순간 머리가 뜨거워졌습니다. 지은 씨가 저를 환자 취급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65세가 되어서 아내에게 병원에 가라는 말을 듣는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나는 아픈 게 아니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야. 하지만 너무 심한 것 같아서요. 혹시 스트레스나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스트레스라고요? 내가 30년 넘게 외과 의사로 일하면서 온갖 스트레스를 다 겪었는데 이 정도가 뭐가 문제라고 그래요? 지은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제가 예상보다 강하게 반응해서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걱정돼서 그런 거였어요. 걱정은 고맙지만 나를 아픈 사람 취급하지는 마세요. 그날 밤 우리는 등을 돌리고 잤어요. 침묵이 흘렀고 둘 다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지은 씨는 제 건강을 걱정해서 한 말이었겠지만 저는 그 말이 제 노화를 지적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65세가 되어서 아내에게 병원에 가라는 말을 듣는다는 것이 제 자존심에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생활 습관과 공간의 충돌이었습니다. 불면증 문제로 생긴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 습관의 차이가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지은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게 준비를 해야 했는데 저는 조용한 아침을 원했습니다. 아내와 살 때는 아침에 조용히 커피 한 잔 마시며 신문을 보는 게 일과였는데 지은 씨와 함께 살면서는 그런 여유를 찾기 어려웠어요. 그녀가 새벽에 일어나 준비하는 소리, 옷장 여는 소리, 부엌에서 간단히 요기하는 소리가 모두 들렸습니다. 아무리 조용히 하려고 해도 완전히 소음을 없앨 수는 없었거든요. 지은 씨가 가게에 나간 후에도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도와주기 위해 수혜점에 자주 갔는데 수혜점에서는 계속 소음이 났어요.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 손님들이 이야기하는 소리, 택배 상자를 정리하는 소리까지 모든 게 저의 예민해진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재봉틀 소리가 좀 크네요. 제가 중얼거리면 지은 씨가 민망해했어요. 원래 이래요. 손님 옷을 만들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지은 씨의 일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매일 반복되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음식 취향도 달랐습니다. 저는 담백하고 간결한 음식을 좋아했는데 지은 씨는 조금 짜고 매운 음식을 선호했어요. 간이 좀 센 것 같은데요. 제가 말하면 지은 씨가 맞춰주려고 노력했지만 그런 배려 자체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서로 자연스럽지 못하고 억지로 맞춰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생활 리듬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은 씨는 새벽부터 일하고 저녁 8시면 잠자리에 들었는데 저는 밤 11시나 12시까지는 깨어있는 편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죠. 먼저 주무세요. 저는 조금 더 있다가 들어갈게요. 지은 씨가 먼저 잠자리에 들고 나면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함께 살지만 함께 있지 못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전 혼자 있을 때와 비슷한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이런 상황이 몇 주 계속되면서 서로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도 제가 불편해하는 걸 눈치채고 있었고, 저도 그녀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거리를 두게 되었고, 그 거리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함께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갈등이 깊어진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날도 새벽에 제가 그녀를 깨웠고 아침에는 수혜점의 재봉틀 소리가 유난히 시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면서 지내는 게 너무 지쳤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지은 씨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어요. 석현 씨, 우리 좀 이야기할까요? 지은 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진지한 어조였죠. 저도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말이에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는데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우리 서로를 정말 좋아했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이 편했고 함께 있으면 행복했어요.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힘든 게 더 많아요. 서로 맞춰주려고 노력하는데도 자꾸 어긋나고 눈치 보며 지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은 씨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석현 씨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깨우게 되고 가게에서도 소음 때문에 불편하실 거고. 아니요. 그건 지은 씨 잘못이 아니오. 석현 씨도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시잖아요. 불면증도 더 심해진 것 같고요. 지은 씨가 속마음을 털어놓는데 그동안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였어요.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 씨의 말이 다 맞았거든요. 내가 당신한테 짐이 되었구려. 제가 겨우 말을 꺼냈을 때 지은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짐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함께 살기에는 너무 다른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저의 삶의 방식이 있고 석현 씨는 석현 씨의 평온이 필요한데 서로에게 부담만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도 내 방식에만 익숙해져 있었어요. 서로 잘못이 아니오. 지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지만 이제 곧 놓아야 할 손이라는 생각에 슬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서요. 지은 씨의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껴졌어요. 더 이상 서로를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복잡한 과정은 없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조용히 마무리했죠. 지은 씨는 다시 원래 살던 아파트로 돌아갔고 저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다시 혼자가 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저는 예전에 하던 미술 수업 봉사를 계속했고 대학병원 외래에서 은퇴의사로서 정기적인 봉사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제 전문 분야였고 오랜만에 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첫 진료를 했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환자들이 제 말에 귀 기울이고 질문하고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결혼 생활에서는 실패했지만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봉사로 몸을 움직이고 다시 삶의 목표가 생기자 손떨림이나 불면증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은 씨도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혼자 살게 되면서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점차 자신만의 리듬을 되찾았대요. 수혜점 일도 예전처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고 딸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끔 시장 입구에서 우연히 마주칠 때가 있어요. 서로 어색하지 않게 인사하고 안부를 물어봅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게 다행스럽습니다. 석현 씨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지은 씨도 밝아 보이시네요. 가게는 잘 되고 있고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깨달았어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함께 살며 매일 얼굴을 보는 사랑도 있지만 멀리서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사랑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은 씨와의 결혼 생활은 실패했지만 그 경험을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랑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이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